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음 달 4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두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립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핵심 요충지가 될 PK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죠.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양자 간 대결 구도로 확정이 됐고요. 대결 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김영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싸움 시작이죠. 예. 예. 최종적으로 67.74% 득표율인데 이게 어떻게 이 민심, 당심 분석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자. 네. 힘을 실어주자. 그런 민심과 당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싸워서 부산을 되살려봐라. 예.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원 표보다 일반 시민 표가 더 높았어요, 보니까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예. 뭐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가 계속 좀 앞서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 뭐 저희 YTN이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도 그렇고 또 최근 중앙일보 조사도 그렇고요. 예. 자, 이런 추세에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결국 전공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은 서울과 달리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인구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50만 명이나 감소했고요. 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온라인 쇼핑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예. 특히 서울에서 먼 지방 경제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대학 정원이 미달되고 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의 부산을 다시 되살려내는 위기 해결사를 뽑는 선거. 그래서 부산 경제 부활의 적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감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어려운 예. 과정에서 성과를 내어본 김영춘이 부산 부활의 적임자다. 예.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부산 부활, 부산 경제를 살리는 선거라고 공감해 주신다 그러면 예.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특별법 조속한 입법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예. 가덕도를 또 지난달 25일에 방문했습니다. 예. 이튿날 26일에는 이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기대는 하셨겠습니다만 그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면은 또 이렇게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또 예.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산이나 가까운 경남, 울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일부 언론이나 수도권에서 바라보시는 시각과는 달리 예. 가덕도 신공항은 무슨 고추 말리는 공항 이런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적어도 불경과 가덕도에서 1시간에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라도 동부 지역 또 경상북도의 남부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1,000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입니다. 예. 지금 이미 김포공항도 김해공항보다는 흑자를 덜 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공항이거든요. 그런데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부울경 지역 경제가 이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쟁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으로서는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경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부울경 지역의 어떤
한 10년 이상에 걸친 지역 경제와 활로를 되찾기 위한 예. 그런 생존 수단을 모색하는 몸부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28조 원 이상이 돈이 든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왜곡 선전입니다. 아, 28조 원 얘기요? 예, 예. 그럼요. 이런 선전이 자꾸 앞장서니까 국민들께서도 가덕도에 부산 그 외곽이 공항 하나 짓는 게 무슨 28조 원씩 돈을 들여 예. 이런 식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조 원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인천으로 치면 인천공항에다가 김포공항 국내선을 다 옮기고요. 네. 성남에 있는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을 또 다 인천으로 옮겨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 28조 6천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부산에서는 경남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공항 그대로 두고 가덕도에는 국제선 활주로 한 번만 건설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 그 호까지 지으셨다고요? 가덕으로? 예, 그 가덕도의 가덕이 더할 가자의 덕덕자, 예. 큰 덕자에서 아주 뜻이 좋습니다. 부르기도 편안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예. 호를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덕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근데 일부에서는 또 정작 가덕도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항이 건설되는 바로 현장에서는요. 네네.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주 대책과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또 향후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대책까지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영신 후보님 또 다른 주요 공약들을 보면은요,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2030,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북한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다 중요하죠. 예.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은 전성기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이나 줄고 이제 해가 갈수록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경제 부활의 큰 맥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5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양날개가 되어서 부산 경제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뒤에 이야기들이니까 당장은 부산의 북한과 인근 원도심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의 도심처럼 국제 경제 비즈니스의 중심 지구로 만들겠다. 이 경제 자유구역에는 국세나 지방세 감면 또 외국 자본 유치를 했을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특혜가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 조항도 뒷받침을 시켜서 이런 외국 자본 또 외국과 합작한 국내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부산은 청년들이 지금 매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도시가 고사하고 소멸하겠다 이런 위기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우선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궐선거라서 임기간 1년 한 2개월 정도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약들을 실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그런 큰 사업들의 실행이 1년 안에 다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2030년 엑스포나 가덕 신공항 착공의 시간표들을 확정 짓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엑스포 유치는 2023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뽑히는 시장이 올해와 내년 바짝 열심히 뛰어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는 그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의 착공 시간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 대기업들 유치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의 스타트를 끊는 것이 새 시장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춘 후보님 이제 또 상대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박형준 후보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의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또 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 후보의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으로서는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게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박 후보도 내년 대선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예,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지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산은 서울과 비교하면은 시민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이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수도와 제2도시의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이건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점점 커져왔고 앞으로도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자꾸 이 무너져가는 부산 지역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이런 차원의 부산 살리기 해법 경쟁을 하지 않고 자꾸 정권 심판으로 정치선거를 몰아가는 것은 부산의 어려운 현실과 이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선거 부산 살리는 경쟁이 이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박형준 후보가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부수석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간인 그 사찰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춘 후보께서는 입장이 아직 똑같습니까? 예, 뭐 계속해서 비판한다기보다 예. 그런 보도가 나오거나 할 때 예, 저희 캠프에서 성명을 내거나 예, 또 기자분들이 기자분들이 물어보거나 할 때 인터뷰 때 물어보면은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예, 공인으로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받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영춘 후보께서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근데 예.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봤는데. 예.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예,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항상 그 피해자와 예, 우리 시민들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려왔습니다. 예, 어제는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첫 번째 또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 후보로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그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겠다 싶어서 네네. 또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죄 드리는 김에 그런 사죄의 의미를 크게 담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예. 자, 제 집권당으로서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혼자서 발동만 박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로 만들면 안 되겠다. 예, 예, 또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집권 여당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라는 차원에서 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죄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후보님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박형준 후보가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예,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예, 이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사를 뽑는 선거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지역 경제 또 우리 부산 미래의 희망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예,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보다는 집권 여당의 예, 김영춘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책임자다라는 예, 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고 계시고요.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런 시각과 어떤 그 견해에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네, 제가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영춘 후보와 인터뷰 중에 그 여론조사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부산 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1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야 부산시장 후보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언급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울일보와 또 YTN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2차 여론조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그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결과를 제가 언급드렸던 겁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